현대 낙농업의 세계에는 헌신과 창의성이 함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불구불한 언덕과 아름다운 목초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최첨단 기술,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전통이 완벽하게 결합된 제품입니다. 우리는 고도로 훈련된 젖소와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여 최고 품질의 우유를 생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최대 규모의 낙농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우유에 들어가는 장인의 솜씨에 놀라실 준비를 하세요. 젖소의 복지는 현대 낙농장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소가 넓고 적절하게 환기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축사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지피나 모래와 같은 부드러운 침구의 사용은 청결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모래는 미생물의 형성을 억제하고 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소에게 진정 효과가 있는 메시지를 자주 제공합니다. 또한 털의 청결을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목욕을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수행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젖소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나 아픈 젖소는 정맥주사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예방접종과 치료는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낙농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젖소의 복지와 농장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박테리아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농부들은 헛간, 통로, 착유 장소를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모래바닥은 청소하여 재사용하고 폐기물 형태의 거름은 농작물용 유기비료로 재활용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모두 따릅니다. 게다가 물도 보존됩니다. 헛간과 냉각 시스템을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물은 여과된 후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젖소에게 우유를 많이 생산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젖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엄격한 과정입니다. 성숙한 젖소의 일반적인 급이 일정에는 곡물, 사일리지, 건초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을 하루 2-3회 급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번식은 낙농업의 필수 요소입니다. 농부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젖소의 건강한 임신을 보장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번식 시기를 결정합니다. 송아지가 먹는 첫 번째 우유는 초유라고 하며 영양분과 항체가 풍부합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린 송아지를 키울 때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균형 잡힌 사료를 공급받습니다. 젖소의 편안함을 보장하고 우유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젖소는 하루에 2-3회 정기적으로 착유를 합니다. 젖소는 정기적으로 착유를 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거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착유 팔러와 회전식 착유 시스템은 낙농장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 착유 방법입니다. 전형적인 착유실에는 젖소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젖소들에는 착유 장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은 젖소가 회전하는 플랫폼에 있는 동안 젖을 짜낼 수 있는 회전식 착유 장치에 의해 자동화됩니다. 작업 감소, 효율성 증가 및 소의 평온함은 대규모 농장에 이상적입니다. 그중 일부는 편안함과 우유 생산량을 모두 향상시키는 수유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착유 과정 후에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요드 기반 소독제를 젖소의 젖꼭지에 직접 분사합니다. 유방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피부의 부드러움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다음 각 소를 저울에 올려 체중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한지 확인합니다. 각 착유 세션 후에는 남아있을 수 있는 우유 잔여물과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장비를 조심스럽게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낙농장에서 신선한 우유를 수집한 후 즉시 치즈 공장으로 전달되어 제조 과정을 거칩니다. 우유가 가공 공장으로 들어오면 온도, 향미, 불순물, 유무 등을 검사하는 품질 검사를 받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유를 저온 살균하는 것입니다. 우유의 천연 맛을 유지하면서 위험한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우유를 특정 온도로 가열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저온 살균 후에는 특정 종류의 박테리아와 함께 우유를 응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 발생 효소인 레네스를 첨가합니다. 레네스는 단백질의 응고를 유도하여 고체의 응유를 형성하고 액체 유청에서 응유를 분리합니다. 박테리아는 풍미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 단계 후에는 유청이 배출되는 동안 응유는 남겨줍니다. 소금은 치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맛도 향상시킵니다. 보다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해 허브, 마늘 또는 향신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치즈는 왁스, 플라스틱 또는 진공 밀봉된 포장재로 싸서 공기와 습기로부터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로 만든 치즈에는 다양한 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름을 지정하면 달콤함, 짠맛 또는 기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실제로 치즈보드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를 활용합니다. 에피타이저, 메인 코스, 디저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프와 소스를 만드는데 이상적입니다. 귀하는 어떤 치즈 섭취 방식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현대 낙농업에서 기술은 생산성과 동물, 복지를 모두 최적화하는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농부들이 가축을 관리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목걸이와 다리 센서는 각 젖소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활동 수준, 온도, 심지어 씹는 패턴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여 잠재적인 질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식별합니다. 자동 착유 시스템은 수작업의 필요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젖소가 원하는 시간에 착유할 수 있어 편안함을 향상시킵니다. 한편 드론은 농부들에게 방목지의 조감도를 제공하고 무리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목초지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젖소가 최상의 보살핌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또한 현대 낙농업의 중요한 측면이 되었습니다. 유기농 우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낙농장과 달리 유기농 낙농장에서는 합성 호르몬과 항생제 사용을 금지해 소들이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천연 목초지에서 방목할 수 있다. 농부들이 메탄 감소 사료 첨가제, 정밀 분뇨 관리, 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변환하는 혐기성 소화주와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채택함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또 다른 우선순위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도 낙농장에 통합되어 자동화된 착유 시스템과 냉장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함으로써 낙농가는 경제 성장과 환경적 책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유 생산 외에도 치즈 제조 기술은 전통과 기술의 매혹적인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우유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양한 사료 공급 방식이 지방과 단백질 함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치즈의 질감과 풍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급 치즈 생산에서는 응고 및 숙성 과정이 세심하게 제어됩니다. 일부 치즈는 온도 및 습도가 조절되는 동굴에서 숙성되는 반면 다른 치즈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에 노출되어 독특한 맛을 갖게 됩니다. 블루치즈와 같은 특정 품종은 특징적인 결을 발달시키기 위해 정밀한 곰팡이 접종이 필요한 반면 브리치즈와 카망베르 치즈와 같은 연질 치즈는 표면 숙성 기술에 의존합니다. 오랜 전통의 장인 정신과 현대적인 가공 기술의 결합으로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치즈가 탄생합니다. 치즈의 중요성은 낙농장을 넘어 전 세계 요리 전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확장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가 수년 동안 숙성되어 파스타 요리와 수프의 핵심 재료로 사용됩니다. 프랑스는 톡 쏘는 맛이 나는 로크포르 치즈부터 크리미한 생 앙드레 치즈까지 다양한 치즈를 자랑하며 각 치즈는 고유한 지역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치즈 퐁듀가 문화적 필수품으로 남아있으며 끓고 있는 그리에르와 에멘탈 냄비에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동아시아 등 역사적으로 유제품 소비가 적었던 지역에서도 치즈의 인기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치즈 기반 요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이 유제품이 어떻게 세계적인 요리 보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유와 치치즈의 영양적 품질은 젖소의 식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사료 공급 전략이 낙농업의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신선한 풀을 먹인 젖소는 오메가3인 지방산 농도가 더 높은 우유를 생산하는 반면 곡물을 먹인 젖소는 더 풍부하고 크림 같은 질감의 우유를 생산합니다. 마초 사일리지, 곡물의 균형은 단백질과 지방 함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즈 제조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낙농장은 젖소의 식단을 맞춤화하기 위해 아마시나 해초를 첨가하여 우유 구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메탄 배출을 줄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 조정은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효 기술의 혁신은 치즈 생산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치즈 제조는 맛을 내기 위해 박테리아 배양에 의존했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새롭고 흥미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치즈 대체품의 등장은 기존 유제품에 대한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치즈의 질감과 맛을 재현하기 위해 발효를 사용함으로써 회사들은 캐슈, 아몬드, 심지어 귀리 우유로 만든 유제품이 없는 옵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진화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과학과 전통을 결합하여 전통적인 유제품 치즈와 현대적인 식물성, 대체 치즈 모두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낙농업과 치즈 생산의 이러한 측면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고품질 유제품을 세계에 출시하는 데 관련된 혁신, 관리 및 전통의 수준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얻습니다.